안녕하세요. 저는 조치원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많은 고민 끝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남편과 저희 부모님의 관계 때문인데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를 정도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상태라 현재 제가 내린 결정이 옳은 건지 판단이 서질 않아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 10년 차에 저는 9살 딸과 8살 아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오고 있었어요. 뭐든지 항상 최선을 다하는 남편이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느 날 남편의 월급날이 되었을 때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확인하면서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보통 회사에서 야근을 한다 해도 많이 벌어봤자 월급 400 정도였는데 그때 들어온 돈은 500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본 줄 알고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회사에 다닌 지도 오래됐고 야근도 자주 해서 그런지 대표님께서 좋게 봐주셔서 월급을 500이나 맞춰주셨다는 말에 고생한 만큼 보상을 주시는 것 같아 너무 감사했었죠. 그렇게 계속해서 매달 500만 원씩 꽂히는 월급에 저희 가족의 삶에도 조금은 여유가 생기게 되었고 자주 갖지 않았던 외식도 몇 번씩 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고생하는 남편한테 용돈도 올려주고 나머지 좀 더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었죠. 힘들게 한 달 내내 야근해야 겨우 400 턱걸이였는데 똑같이 고생하고 매달 500의 월급이 들어오는 건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으로 아파트 대출금도 좀 더 여유 있게 상환하면서 저희 가족의 행복 지수는 날이 가면 갈수록 높아져만 가고 있었어요. 작년에 남편 회사에서 부부 동반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대표님께서 남편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 주셨었죠. 남편의 능력을 인정하고 좋게 봐준 만큼 저 또한 뭐라도 해드려야 할 것 같아 야근하는 날 남편의 회사에 찾아가서 야식이라도 전달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출출할 시간에 맞춰서 회사를 방문하게 되었죠. 양손 가득히 들고 있는 야식을 가지고 들뜬 마음으로 사무실에 계신 직원분께 전철민 과장 아내라며 야식을 가져왔다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순간 직원분께서 충격적인 말을 저에게 꺼내었어요. 남편은 이미 1년 전에 퇴사를 했다는 청천벽력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저는 들고 있던 야식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을 들었던 터라 재차 물어봤지만 확실하게 퇴사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도 남편의 행동들에 대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치솟은 월급도 의문점이었지만 왜 저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모든 걸 숨기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죠. 힘들게 아이들까지 데리고 갔었는데 제가 얻은 거라곤 남편의 퇴사 소식이었고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무슨 일 때문에 퇴사하고 저에게 거짓말까지 했었는지 그 이유를 바로 물어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단 좀 더 지켜보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말을 하지 않았던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었죠.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집으로 들어온 남편은
그날따라 많이 지쳐 보이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제가 두 눈으로 남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날은 저도 남편한테 평상시 때처럼 대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면서 남편의 모든 행동을 살피기 시작했죠. 그날따라 일찍 잠이 들어버린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잠 한숨 못 자고 통장에 찍혀있던 월급을 묵묵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말하는 걸 꺼려 했었기 때문에 통장에 전에 다니던 회사명으로 계좌 이체를 했었을 테고 저는 그걸 전혀 의심조차 하지 않고 받았었기 때문에 남편이 무엇을 하고 다니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죠. 1년 동안 저를 속였다는 거에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왜 월급이 올랐는지 그것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었죠.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하려는 남편한테 아침상을 차려주면서 제가 궁금한 거에 대해 은근슬쩍 물어보면서 표정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았어요. 당신 오늘도 야근해? 요즘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건 나쁘지 않은데 당신 몸이 점점 안 좋아질까 봐 나는 그게 제일 걱정이네. 야근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회사의 발전을 위해 일을 하는 건데 당연히 해야지. 그래도 월급은 많이 들어와서 좋잖아. 오늘도 어김없이 늦으니까 먼저 저녁 먹고 있어. 그럼 내가 애들이랑 야식이라도 싸서 가지고 갈까? 요즘에 월급도 오르고 대표님이 당신을 좋게 봐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경 좀 써달라고 한번 들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야 당신을 더 좋게 봐줄 거 아니야. 내조를 잘해야 더 많은 것들이 들어오는 거라고. 오늘 저녁에 당신 얼굴 보러 회사로 찾아갈게. 뭐? 아,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 있는 거야. 한창 바쁜 시간인데 당신이 애들까지 데려오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 내가 시키지 않는 건 안 하는 게 좋아. 요즘 회사 실적이 좋지 않아서 분위기도 별로 안 좋은데 당신이 애들 데려오면 대표가 기분 좋아하겠어? 일하는 것도 흐름이 있는 거라고. 남편은 제가 회사에 찾아간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거부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저는 남편이 회사를 퇴사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을 하지 않는 모습에 너무 큰 실망을 가지게 되었죠. 저와 계속 대화를 섞는 게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은 아침도 먹지 않고 절대 회사로 찾아오지 말라며 재차 강하게 얘기한 뒤 서둘러 집을 빠져 나갔어요. 확실히 뭔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남편의 뒤를 밟아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아니라서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있었죠.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건 며칠 동안 남편의 행적을 조사하기 위해 증거물을 찾아보는 게 빠를 것 같아 자고 있을 때 지갑이나 핸드폰을 살펴봤지만 크게 발견된 건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것들을 조사해 봤지만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다 문득 생각난 게 매일 타고 가는 차 안에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어서 남편이 자고 있는 틈을 타 지하에 주차되어 있는 차 문을 열고
확인을 해보게 되었어요. 시동을 켜고 매일 출발하던 목적지를 확인하는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할 만큼 어디서 많이 본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항상 아침마다 반복적으로 도착했던 그곳은 저도 잘 알고 있는 저희 친정집 주소였고 남편이 왜 친정집에 가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차 안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니 내비에 찍혀 있던 친정집에 차를 주차시킨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죠. 그때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목적지라 저는 더욱더 조심스럽게 행동할 필요가 있었죠. 저는 다음날 남편이 출근할 때 무조건 따라 붙어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출근하겠다며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부랴부랴 아이들을 데리고 미리 예약해둔 택시를 타고 서둘러 남편의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남편이 차를 멈춘 곳은 저희 친정집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남편이 차에서 내리더니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움직이지 않고 차에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의문의 차량 한 대가 멈춰섰고 그 차 안에 남편이 올라탔어요. 저는 그 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택시 기사님께 바짝 쫓아달라고 부탁한 뒤에 한참 동안 의문의 차량을 바짝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0분 정도 달려 어느 건물에 도착을 했는데 그 건물 안에서 저희 아빠가 뛰어나오셨고 차에서 내리는 남편을 반겨주며 같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은 상황 속에 제가 걱정하고 있는 얼굴로 건물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자 택시 기사님께서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켰어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확실치는 않지만 이 건물을 봤을 때 대충 짐작이 하나 가는 게 있긴 하거든요. 아마 남편분께서 노름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노름이요? 저희 남편은 그런 거 아주 질색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알면 제가 결혼을 했겠어요? 기사님께서 그건 잘못 짚으신 것 같네요. 저도 그냥 짐작일 뿐이지만 건물 안으로 남자분들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같이 주위를 살피는 것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저 건물에 유독 눈에 띄는 간판 하나가 보이죠?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저 간판이 제가 봤을 때 꾼들이 들어가는 곳인 것 같습니다. 저도 택시밥을 오래 먹다 보니까 저런 곳 대충 알고 있는데 방금 어떤 어르신께서 그쪽 남편분을 데리고 급하게 들어가셨잖아요. 무언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 보이는 눈빛이던데 궁금하시면 직접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까지 데리고 들어가는 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옆에서 잘 돌봐주고 있겠습니다. 저도 손님 남편분께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손님보다 인생을 좀 더 경험해본 바로는 거의 확실한 것 같네요. 저는 택시 기사님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버렸어요. 저도 오만 가지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꾸준하게 들어오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노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보통 그런 곳에 빠지면 대부분 돈을 탕진하고 집으로 들어오지 고정적으로 돈을 가져다 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 두 눈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
택시 기사님께 아이들을 잠시 맡긴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뒤에 기사님이 알려주신 건물로 가기 위해 5층을 누른 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꽤 많은 노인분들께서 웅성거리며 한자리에 모여 있으셨죠.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구경하듯 몰려 있는데 거기에서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아빠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고 있었죠. 이제 끝난 것 같은데? 그만하지 그래? 절대 못 이긴다니까? 이 바닥에 적수가 없다고. 오늘은 생각보다 너무 늦게 끝난 것 같은데? 그만 들어가도 되겠어? 내 사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알겠어? 도전할 사람 있으면 지금 당장 들어와. 왜 이리들 조용해? 없는 거야? 전서방, 이제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만할까? 오늘 저와 약속했던 사람이 있긴 했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줄이거든요. 최대한 많이 뜯어 먹어야 되는데 벌써 돈이 탕진됐나 봐요. 지금 여기서 다들 뭐 하는 거야? 당신 나한테 거짓말하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었던 거야? 아빠가 이 사람 끌어들인 거예요? 회사까지 퇴사하고 뭐 하는 짓이냐고. 할 짓이 그렇게 없어? 당신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노름은 싫다고 했었잖아. 말만 꺼내도 경기를 일으키던 사람이 여기서 돈 땄다고 좋아하고 있어? 여보? 아니,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노름이 아니야. 순전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당신이 상상하는 게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건 건전한 거라고. 머리 싸움으로 노력해서 얻은 거라니까. 내기와 노름은 전혀 다른 거야.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일단 나가자. 이건 어찌됐든 땀 흘려 버는 돈은 아닌 거잖아. 당신이 1년 동안 나한테 숨기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정말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당신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어. 얼마 전에 내가 회사에 다녀갔었어. 당신이 야근한다고 해서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 야식을 준비해서 찾아갔었다고. 그런데 퇴사한 지 1년이나 됐다더라.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알아? 나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더라면 1년간 속이는 일은 전혀 없었겠지. 나랑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이딴 거 당장 때려치워. 이런 것도 모르고 나는 당신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얼마나 마음이 아팠었는데. 일단 진정하고 아빠 말 좀 들어봐. 이건 정말 건전한 게임이야. 너도 알고 있는 거잖아. 주위 사람들 좀 봐봐라. 다들 그냥 바둑 들어 온 것뿐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서로 잘났다고 내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전서방과 한판 했던 게 소문이 나면서 서로 한번 붙어보겠다고 하길래 이게 어느 정도 돈이 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 대전료를 받기 시작한 거야. 노름과는 전혀 다른 거라니까. 전서방이 얼마나 많이 이겼으면 이거 봐봐라. 상당히 많은 돈이 쌓여 있잖아. 나는 지역적으로 꽤 입소문이 난 사람들을 섭외해서 대전료를 받고 전서방과 매칭을 시켜주고 있는 거라고. 이기면 그만큼 많은 돈을 챙길 수 있잖아. 회사에서 힘들게 일해서 버는 돈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큰 이익 아니겠소? 전서방은 재능이 있다니까. 여기까지 온 김에
우리 밥이나 먹으러 나가자. 너도 전서방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서방을 대단하게 생각한다니까. 바둑이 노름이라는 말 들어봤어?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지? 이건 다른 것들보다 훨씬 건전한 거라고. 1년 동안 너희 가족 굶기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쥐어줬으면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알고 보니 아빠가 남편을 끌어들인 거였어요. 항상 명절 때면 아빠와 남편이 같이 바둑을 뒀었는데 그때 두 분이서 잠깐 외출을 한 적이 있었죠. 제 생각에는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내기 바둑이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있던 아빠는 남편의 실력을 보고 저 몰래 설득을 시킨 거였죠. 그렇게 속여온 지 1년 만에 저에게 모든 게 발각되어 버린 거였어요. 남편은 속여서 미안하다며 몇 번이나 솔직하게 말을 하려 했지만 제가 거부를 할 것 같아 차마 말을 하지 못했다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 일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없다면서 계속해서 내기 바둑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세웠죠. 그곳에선 대화 자체가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아 저희는 친정집으로 돌아와 다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 나갔습니다. 아빠와 남편은 저를 계속 설득시켰죠. 전서방이 얼마나 실력이 좋으면 여태껏 월급 한 번 구멍나지 않고 채워줄 수 있었겠어.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실력이 좋아지고 있다고. 여기에는 이제 더 이상 상대할 사람이 없을 정도다. 다른 지역에 있는 기원을 찾아봐야 할 정도라니까. 아빠랑 전서방 믿고 뒤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는 게 성공하는 길이야. 아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러다 언젠간 그게 한번 데일 수도 있는 거라고요. 전국에 이 사람보다 실력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당신 아직 나이도 있기 때문에 다시 안정적인 회사로 들어가는 게 나아. 당신이 어렸을 적부터 바둑을 뒀었다고 나한테 몇 번을 말은 한 적은 있었지만 이건 정상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아니잖아. 어찌됐든 합법적인 건 아니니까 노름이나 마찬가지라고. 나는 이런 식으로 돈 벌어오는 건 원하지 않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왔을 때 그만큼 노력을 해서 얻은 결과물로 착각하고 지금까지 당신을 존경해 왔었는데 나 몰래 우리 아빠한테 꾀임에 넘어가서 내기 바둑을 했다는 게 나는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한 번만 더 한다면 그때는 우리의 관계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거야. 너는 무슨 애가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재능이 있으니까 돈도 벌어오는 거지. 전서방이랑 바둑 두는 사람들이 눈뜬 장님인 줄 아니? 다들 실력이 좋은 사람들만 찾아온다고 그랬어. 이 정도 실력을 썩히면서 살아가는 게 오히려 손해라고. 전서방 때문에 지금 우리도 얼마나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엄마는 딸한테 그런 말 말곤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딸을 생각해 준다면 제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라고요. 돈 덜 벌어도 되니까 정상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어. 사람이 돈만 보고 쫓아가다 보면 주위의 말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다더니 지금 당신이랑 아빠, 엄마 전부 눈앞에 보이는 돈 때문에 벌써 이성을 잃어버렸다고. 차라리 기원인가 뭔가 그거 차려서 손님들 받고 수강생도 키우면서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 그건 돈이 안 되잖아. 내 실력을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는데 내가 왜 그런 푼돈이나 벌어야 하냐고. 다음 달에 상당히 큰 건이 하나 들어왔어. 그것만 이겨도 우리 가족 몇 년은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의 돈을 한꺼번에 벌 수 있다고. 집안의 가장을 믿어줘야지.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데 당신이랑 우리 애들 풍족하게 키우고 싶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라고. 왜 집에 오면 녹초가 돼서 들어오는데 머리 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래서 지금 이 일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거야? 내가 경찰에 신고라도 했으면 좋겠어?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을 막을 거야. 나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너 자꾸 삐탈선 탈 거야? 지금 우리만 동의한 줄 아니? 사돈 집안에서도 돈 들어오는 거 보고 적극 찬성했다. 기회는 찾아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야. 저만 빼고 온 가족이 지금의 상황에 적극 찬성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돈맛을 봐서 그런 건지 제 말은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께서 다음 달에 있을 대전료로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했다는 걸 듣게 되었고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어요. 바둑으로 돈을 번다는 건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정말 당황스러웠었죠. 남편은 이번에 이기면 한동안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지금 사는 집보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다곤 했지만 저는 너무 불안하기만 했었어요. 이미 엎어져 버린 상태라 제가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남편과 한바탕 하게 되었고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제 말은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너 지금 내 아들 컨디션 안 좋아지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지 알아? 한순간에 모든 걸 잃게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어머님, 왜 이런 심각한 일을 저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이 그이보다 더 잘할 수도 있는 건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네가 옆에서 내조를 잘해줘야 할 거 아니야? 내 아들이 쳤으면 좋겠니? 우리 2억, 사돈댁 2억 들어갔다. 이기면 그 금액의 2배 받을 수 있다고 했어. 누가 봐도 이건 건전하지 못한 거라고요. 말로는 노름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노름이 아니에요? 제발 여기에서 멈춰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니? 이미 태전료 지불했고 약속까지 전부 다 잡았다니까. 네가 계속 이럴수록 우리만 불리해지는 거라고. 너 때문에 내 아들 컨디션 조절 못해서 폐하길 원하는 거니? 내 아들 바꿔봐라. 할 말 있으니까 빨리 바꿔보래도. 내 아들이 너 옆에 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시모가 난리를 치시자 어쩔 수 없이 남편한테 전화를 건네줬어요. 시모와 남편이 한참 동안 대화를 이어나가더니 갑자기 짐을 싸더라고요. 뭐 하냐고 물으니까 이번만큼은 꼭 이겨야 된다고 시댁에서 한동안 오지 않을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나가는 순간 이혼할 거라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지만 남편은 가족을 위한 길이라면서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이미 남편은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서
남편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 달라고 했지만 제 말에는 두 귀를 닫아 버리셨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제 전화조차 받지 않았어요. 시댁에도 찾아가 봤지만 시부모님께서는 문조차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자 넋이 나간 상태로 남편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경찰한테 신고조차 할 수 없었죠. 경찰한테 신고를 하는 순간 시모와 저희 부모님께서 미리 대전료를 지불한 돈은 돌려받지 못한다고 아빠가 쓸데없는 행동은 삼가하라며 한순간에 더 큰 피해를 얻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셔서 저는 아이들을 돌보며 집에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한 달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저도 그만큼 생각할 시간이 많았는지 이렇게 사는 건 아닌 듯 싶더라고요. 이미 온 가족이 내기바둑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에는 힘든 상황이었고 남편이 돌아오면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었지만 교육적인 문제에서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혼 서류를 작성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늦은 저녁 현관문 앞에서 상당히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재우고 있었기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졌었는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순식간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이 상당히 안 좋은 감정 상태로 서로에게 막말을 퍼붓고 있었어요. 아니, 내 아들만 믿으면 된다면서요. 2억을 투자했는데 한 판도 못 이기고 완패했잖아요. 이제 어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고요? 아이, 사부인. 다 해결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쪽 사람들이 전서방보다 잘할 거라고 저희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다고요. 자금은 다시 모으면 되는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기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요. 일단 저희가 손해본 금액을 최대한 빨리 메꿀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기원들 돌아다니면서 전과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 계기로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 천서방.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천서방을 믿고 있네. 그래도 우리가 1년 동안 벌은 돈도 꽤 됐었잖아. 금판만 뛰어들지 않으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이, 무슨 소리야. 남자가 금판에서 놀아야지. 푼돈 벌어서 언제 부자 되겠어? 내가 봤을 때 이번에는 천서방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것뿐이야. 일단 돈부터 마련하자고.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 모든 걸 잃게 된다고 했잖아요. 한 번 당했으면 됐지. 뭘 또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제발 그만들 좀 하세요. 정신들 차리라고요. 여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지? 그게 한탕만 하고 손 터는 걸로 하자. 나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너무 억울하다고. 일단 이 집부터 빼자. 저는 남편이 집을 빼자는 말을 하는 순간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붙였고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며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져 버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를 들어서 확인해 보던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보단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었어요. 이혼을 하면서 나뉘게 될 재산을 가지고 또다시 내기 바둑을 시작하려는 것 같아 보였어요. 이미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린 남편을 더 이상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끝내 저희는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 남남이 되었고 제가 가진 재산으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은 남편과 함께 내기 바둑을 하기 위해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는 그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제 손으로 가족 모두를 경찰에 넘기는 꼴이 되어 버렸지만 저는 더 이상의 불행을 막기 위해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크게 처벌을 할 수는 없었는지 집행유예로 빠져나와 또다시 내기 바둑을 하기 위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건 제가 가족 모두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차라리 인연을 끊어내고 사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았고 지금 현재 저는 전화번호까지 바꾼 상태로 가족들과의 연락을 완전 차단해버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들려온 소식은 저희 부모님 집과 시댁집까지 전부 다 거덜나 길거리에 나앉을 정도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깝습니다. 뭐든지 쉽게 돈을 벌려고 하다 보면 항상 그 끝은 안 좋은 결말이 찾아오는 것 같네요. 앞으로 평생 만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제 아이들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사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이유는 저 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서 위자료 받고 각자 갈 길을 가게 됐었죠. 그때 당시 저에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라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은 충격적인 상황을 겪었던 터라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결혼 생활하는 동안 3년을 숨기며 살아왔었다는 거에 엄청난 배신감이 찾아왔었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혼밖에 없었지만 언젠가 남편과 상간녀가 제가 받은 상처만큼 그들 또한 그대로 받길 간절히 바랐었어요. 그런데 제 바람이 이루어진 건지 어느 날 부동산 일을 하고 있던 저에게 한 손님이 찾아오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손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손님을 응대하기 위해 대화를 주고받다가 아들 신혼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 청담동 쪽에 70평택 주택 매물을 확인해 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었죠. 원하시는 매물이 확인된 게 없던 터라 그 이상이거나 이하의 매물만 있다고 설명을 드리면서 손님이 원하시는 주택이 나올 때까지 괜찮은 매물 몇 개 정도 소개해 드린 뒤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와 차 한잔 하면서 손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한숨을 쉬면서 이번에 참한 교사 며느리를 보게 됐는데 인성도 바르고 집안도 나쁘지 않아서 자기 아들과 아주 잘 어울린다고 자랑을 하시더니 얼굴 한번 보겠냐는 손님의 말에 저도 손님의 핸드폰 속에 있던 사진을 확인해 보게 되었었죠.
그렇게 손님의 핸드폰을 건네받은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었네요. 사진 속에 있던 인물은 1년 전에 저희 남편과 바람을 피웠던 상간녀였던 거죠. 제 반응이 궁금하셨던 손님은 원하시는 대답을 듣기 위해 어떤 거 같냐고 재촉하시면서 물어보시길래 정말 참하게 생긴 것 같다고 놀란 가슴 진정시키며 어색한 미소로 손님이 원하시는 대답으로 대화를 풀어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상간녀의 예비 시모는 기분이 좋아지셔서 입에 모터를 단 것 마냥 상간녀를 아낌없이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왜 70평대 신혼집으로 알아보는 이유를 알겠냐면서 좋은 며느리를 드릴수록 그만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괜찮은 매물이 나오면 다시 연락달라면서 조만간 다시 얼굴 보고 얘기하자며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었죠. 상간녀는 작년에 남편과 평생을 함께 하겠다며 가정을 풍비박산 내놓고 1년 만에 남편이 아닌 상당한 재력가 집안을 물어서 새살림을 차리려 했다는 거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죠. 상간녀를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는 상간녀가 전 남편과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확인이나 해보려고 상간녀 집 앞에 차를 주차한 뒤에 시동을 끄고 주변을 살피면서 집안에도 불이 꺼져 있는 상간녀의 주택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상간녀의 집 앞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어차피 전 남편과도 이혼을 했고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뭐가 미련이 남아서 상간녀 집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주변을 살피는 건지 제가 참 한심해 보였었죠. 그래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게 속 편할 것 같아 차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갑자기 상간녀 집 앞으로 남녀가 서로 다투면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몸을 숨긴 다음 그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이건 우리는 이제 끝이라니까? 언제까지 질척거릴 건데? 내가 당신이랑 평생 함께 할 줄 알았어? 우리는 아주 잠깐 튀었던 불꽃에 불과했다고.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잠깐이라고? 이 집에 얼마나 많은 추억을 만들어 왔었는데 갑자기 헤어지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내가 이유라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사이가 단순한 건 아니잖아. 얼마나 힘들게 이루어진 사이냐고. 나도 모든 걸 포기하고 당신을 선택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러면 나더러 어떡하라는 거야. 그래, 단순한 사이는 아니지. 당신은 애딸린 유부남이고 나는 그런 유부남을 뺏어온 상간녀니까. 그런데 그런 꼬리표를 달고 사는 거 나는 원하지 않아. 깨끗한 남자를 원하지. 뒤가 더러운 남자와 평생을 함께할 자신은 없다고. 우리 처음 만날 때 내가 얘기하지 않았어? 언제든 헤어질 마음의 준비는 해야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었잖아. 같이 지내는 동안만큼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자고 했었지. 평생을 함께 하자는 말을 하지는 않았었다고. 이제 그만 질척거려. 당신이 이러는 거 더욱더 정 떨어진다고. 서로 좋았을 때 헤어지는 게 좋은 기억으로 남겨진다는 거 당신도 잘 알면서 우리 이렇게까지 하지는 말자. 나는 지금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니까.
우리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다시 생각해 보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신은 나밖에 안 보인다며. 사람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바뀐다고. 이 집도 부동산에 내놨어. 당신이랑 함께 했던 공간은 이제 추억 속으로만 간직하고 살 거야. 최대한 빨리 집을 처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부동산에 키 주고 아무 때나 들어와서 확인해 보라고 했으니까. 당신도 집 안에 있던 물건들 필요한 건 다시 가져가고 필요 없는 물건들 같은 건 전부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차피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이며 사진들 다 떳떳한 건 아니잖아? 남들은 우리가 불륜 관계인 걸 모르지만 우리는 서로가 알고 있잖아. 나도 집 안에 있던 물건들 최대한 빨리 정리하려고. 여기는 우리의 추억이 담겨 있었던 아지트였지만 이제 이런 짓도 그만해야지.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정신 차릴 때가 된 것 같아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려고. 그동안 내 시간에 들어와줘서 고마웠어. 상간녀는 집으로 들어갔고 전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자기를 버리지 말라며 무릎까지 꿇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저런 사람과 결혼을 했었다는 거에 제 자신이 너무 창피스러웠었네요. 상간녀의 단호한 행동으로 인해 모든 걸 잃은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군 채 돌아가는 전 남편을 보고 있는데 왜 저렇게까지 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에게 상처 주고 잘 먹고 잘 살겠다던 그 사람이 상간녀에게 버림받은 모습을 보니까 제 속이 다 시원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제가 느꼈던 아픔들을 그 사람도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멀리 사라져가는 전 남편을 한참 동안 바라본 뒤 상간녀 집에 불이 꺼지는 것까지 확인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예상했던 대로 상간녀는 재력 있는 집안에 시집을 가기 위해 전 남편과의 관계를 끊어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걸 알 수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상간녀가 무너지는 걸 꼭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니 저희 엄마는 아이들을 재웠는지 방에서 막 나오셨어요. 남편과 이혼을 한 뒤 제가 항상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엄마는 그날도 별일 없었는지 물어보셨죠. 한동안 많이 힘들었었지만 그날만큼은 제가 받았던 상처들이 어느 정도는 씻어 내려가는 것 같아 오래간만에 얼굴에 미소가 띄어졌고 그런 저를 바라보시던 엄마는 제가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는 것 같다면서 병원에 좀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엄마와 오래간만에 맥주를 마시면서 좀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말씀드렸고 엄마는 제 말에 경악을 하더니 하루 만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엄마는 전 남편이 당해도 싸다면서 상간녀도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오히려 저보다 더 흥분하셔서는 아이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상간녀는 꼭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상간녀가 행복하게 결혼식까지 가는 건 원하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상간녀가 행복한 삶을 사는 건 두 눈 뜨고 절대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무너뜨리고 싶었었네요. 그런데 며칠 뒤 평소처럼 아이들 학교를 보낸 뒤 부동산 일을 시작하기 위해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전 남편이 예고도 없이 찾아왔어요.
별로 대화를 섞고 싶지 않아 무시하자 먼저 말을 붙여왔습니다. 내가 너무 아침 일찍 찾아왔지?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당신이 나를 용서해주지 않을 거라는 거,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지 너무 후회가 밀려와서 다시 바로잡고 싶었어. 당신은 나를 용서해주고 싶지 않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애들도 보고 싶고 다시 예전처럼 행복했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서로 남남이 됐는데 이제 와서 뭘 되돌리고 싶다는 거야? 당신이랑 나는 이미 끝난 사이 아니야? 이혼할 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나한테 돌아올 일 절대 없을 거라고 웃으면서 내 앞에서 상간녀 손잡고 떠났었잖아. 내가 그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그런데 이혼한 지 1년 만에 내 앞에 나타나서 갑자기 나랑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면 내가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친권 포기 각서까지 쓰고 모든 걸 다 포기한 사람이 이제 와서 되돌리고 싶다고? 당신은 나랑 이혼하기 전까지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 내가 당신 다리 붙잡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돌아와 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했었던 거 잊었지? 그런데도 나를 뿌리치고 상간녀한테 달려가 놓고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뭔데? 그 여자랑 헤어지기라도 했니? 그래서 만날 여자가 없으니까 아쉬운 대로 나라도 끼고 살아야 될 것 같아? 절대 받아줄 일 없으니까 아침부터 기분 잡치게 하지 말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내가 어떻게 하면 받아줄래? 시키는 건 뭐든 다 할게. 당신이 원하는 건 그게 무엇이든 할 테니까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평생 아빠 없는 자식 만들 거야? 내가 다시 잘하면 되잖아. 가정에 충실하고 그동안 당신이랑 아이들한테 못했던 거 원 없이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미 애들도 당신이 그 여자랑 바람 피워서 우리 가족 버리고 갔다는 거 다 알고 있어. 더 이상 애들한테 상처 주지 마. 영업 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이제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당신이 뭘 해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애초에 너희들은 불완전한 관계였던 거 몰라? 당장 내 눈앞에서 그 더러운 면상 좀 치워줄래? 저는 전 남편을 밖으로 밀치면서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전 남편은 계속해서 들어오려 하길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바닥을 닦고 헹구던 대걸레 물통을 들어서 남편 얼굴에 냅다 뿌려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억지를 부리던 남편의 행동은 멈췄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액션을 취하자 남편은 나중에 다시 찾아오겠다며 급하게 도망을 쳤네요. 아침부터 전 남편의 얼굴을 보게 되니 일이 손에 잡히지 않게 되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간녀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저에게 찾아올 생각도 없었으면서 꽝 대신 닭이라고 괜히 아쉬우니까 저에게 다시 돌아오려는 전 남편의 행동이 저에게 더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어요. 그날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져서 일찍 집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부동산 사무실 문을 닫을 준비를 하려는데 상간녀를 며느리로 들이려는 예비 시모가 저희 부동산을 다시 찾아오셨고
괜찮은 매물이 나온 건 없는지 물어보시길래 저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던 상황들이 떠올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번에 특급 매물이 나왔으니 잠시 앉아서 기다려 달라며 차를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간녀가 부동산에 내놨던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제 입장에 대해 상황 설명을 드렸어요. 저희 사무실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던 부동산에 들려 상간녀가 집을 확인해 봐도 된다고 연락받았다면서 저에게 키를 건네 주셨죠. 그렇게 다시 저희 부동산으로 돌아온 뒤 손님을 태우고 상간녀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제가 차를 멈추자 손님은 매물을 확인하시더니 인상을 찌푸리시면서 이게 무슨 특급 매물이냐고 그만 차를 돌려달라고 하시길래 들어가시면 마음이 바뀌실 거라면서 손님을 설득한 뒤 함께 상간녀의 집 안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발을 들이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상간녀의 예비 시모는 집안에 걸려있던 사진들을 보고 경악을 하셨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바라보시더니 뭐 하는 짓이냐고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당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것들이 전부 다 뭐냐고? 왜 나한테 이런 걸 보여주는 거지? 혹시 내 예비 며느리를 알고 있기라도 한 거야? 네, 아주 잘 알죠. 이 사진 속에 있는 남자가 저희 남편이거든요.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었나 봐요. 여기가 저와 결혼했던 전 남편과 이 여자가 단둘이 3년간 사랑을 나눴었던 아지트였어요. 그런데 급하게 이 집을 처분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흔적을 없애야 뒤가 구리지 않잖아요. 여기 주변 집값 시세보다 상당히 싸게 나왔더라고요. 아지트로 사용되었던 집이니까 지금은 그 여자가 여기로 올 필요는 없는 상태죠. 저희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이랑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했던 저 사진 속 여자가 사모님 아드님과 결혼을 하기 위해 며칠 전까지 저희 남편과 만나오면서 이중 생활을 유지하다가 헤어짐을 통보했어요. 저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사모님 집안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거고 제가 받았던 상처까지 보여드리면서 저 여자를 무너뜨리고 싶었던 거예요. 솔직히 3년 동안 만남을 가졌다는 건 저희 남편과 저 여자가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깊은 사이였다는 거 말씀 안 드려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저런 더러운 여자가 사모님한테는 깨끗한 척, 참한 척, 온갖 애교까지 떨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교사인 척 행동을 했었겠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그 뒤에는 엄청난 실체를 숨기고 있었고 이런 여자한테 사모님 식구들은 전부 다 속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쓰레기 같은 여자가 내 앞에서 참한 교사인 척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교사라고 해서 정말 높은 점수를 줬었구만. 아주 더러운 여자였잖아. 감히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나를 속이려 들어? 당장 내 눈앞에서 무릎 꿇는 모습을 봐야 할 것 같네. 절대 용서치 않을 거야. 상간녀의 예비 시모는 바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수화기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는 상간녀의 애교 섞인 목소리였지만 바로 튀어오라는 한마디에 상간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걸 인지했는지 순식간에 현관문을 열고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죠. 1차적으로 제 얼굴을 보고 경악한 상간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려고 머리를 굴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상간녀는 예비 시모한테 90도로 인사를 드린 뒤 전부 다 설명드리겠다는 말을 꺼내자 사모님은 상간녀의 말을 들어보기도 전에 뺨을 올려 붙인 뒤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사람 잘못 건드렸다고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다 설명할게요. 그러니 일단 침착하세요. 이건 저 여자가 전부 다 계획한 거라고요. 저는 사진 속에 있던 남자 전혀 모르는 사이라니까요. 네가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사태는 점점 심각해진다는 거 몰라? 그냥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솔직하게 털어놓고 잘못을 인정하지 그래. 이제는 네가 아무 말이나 막 뱉어대는구나. 감히 나를 속이고 내 며느리로 들어올 생각을 했던 거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모르는 건 아닐 텐데. 너 같은 거 감쪽같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몰라?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거야. 여기 사진 속 남자 누구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분의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이 집을 내놓은 것도 관계를 정리했기 때문에 전부 처리하는 중이었다니까요. 저는 기성 씨 아니면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희 이제 결혼식밖에 안 남았는데 과거에 있었던 일로 모든 걸 망치고 싶지 않아요. 잠깐 스쳐 지나갔던 인연일 뿐이고 저 사람한테도 이건 잘못이 있는 거라고요. 저 여자가 자기 남편 간수 못해서 이런 상황이 온 걸 지금 제 탓으로 돌리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제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아시잖아요.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은 아직까지 휘청거리고 있고 아이들은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야. 너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은 무너져 버렸다고. 나 참, 아이들까지 있었어? 그럼 자식 있는 남자를 건드렸다는 거야? 너네 앞에서는 참한 척 하더니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저질렀었단 말이지?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안 되겠구만. 우리가 받은 손해가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자료 소송은 당연한 거고 너는 이 바닥에서 앞으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이거 놓지 못해? 내 다리 붙잡아봤자 소용없다니까. 너는 사람 잘못 건드렸어. 세상이 아주 만만하지? 사모님은 상간녀를 일으켜 세우더니 양뺨에 수차례 손을 올려 붙였고 얼굴이 퉁퉁 부어오른 상태에서도 상간녀는 그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야 된다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고개를 내밀고 들어온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충격적이게도 전 남편이었습니다. 혜인아, 너 이게 무슨 꼴이야? 왜 울고 있는 건데? 그리고 얼굴에 손바닥 자국은 또 뭐고? 저기요 아줌마, 그쪽이 우리 혜인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짝이에 가정을 버리고 바람 피운 사람이구만. 딱 봐도 여자들한테 엄청 찝쩍거리게 생기긴 했네. 끼리끼리 논다더니 정말 둘이 딱 어울리는 한 쌍이네. 아침부터 나한테 찾아온 이유가 뭐야? 저 여자한테 아직까지 미련이 남아 있었으면서
나랑 다시 잘해보겠다고 울고짜고 했던 거 전부 다 연기였던 거야? 나한테는 혜인이가 내 삶의 전부라고. 당신이 이런 상황을 만든 거지.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면 주거 침입죄에 걸린다는 거 몰라? 당장 고소 진행할 거라고. 고소? 이 집에 들어온 건 어디까지나 합법이고 당신이 지금 관여할 문제는 아니니까 그만 빠져주지 그래. 괜히 피해보지 말고 조용히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저기요, 아줌마. 저는 혜인이랑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고 제 여자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멈춰 주시죠. 그쪽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된 거잖아요. 우리가 피해본 금액이 얼마인데 그만하게 생겼어요? 쓸데없이 참견하지 말고 상관없는 사람은 빠져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괜히 불통 튑니다. 뭐라고요?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 노인네가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인생 망치고 싶어서 작정했지. 여기에서 그만하라고 했잖아. 전 남편은 갑자기 사모님의 어깨를 밀쳐대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성을 잃어버린 남편이 너무 강하게 밀쳤는지 사모님은 뒤로 넘어져 버리게 되었고 그걸 본 저와 상간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상간녀는 전 남편한테 정신 나갔냐고 강하게 밀친 뒤 사모님의 몸 상태를 살피고 있는데 넘어진 사모님은 상간녀 보고 비키라면서 발로 밀어 버렸어요. 그리곤 넘어진 몸을 일으키더니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고 잠시 뒤 덩치 있는 사람들이 상간녀의 집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에 압도되어 버린 상간녀와 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사모님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서로에 대한 예의 아니냐면서 어디론가 데리고 가려 하자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됐는지 전 남편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더니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높으신 분을 몰라 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것 같은데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던 것 같네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앞에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이번만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는 그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제발 여기에서 멈춰 주세요. 멈출 생각이었으면 저 사람들 부르지도 않았어. 너희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럴 거면 덤비지를 말던가. 사모님은 제 손을 잡더니 덕분에 자기 아들 인생 구할 수 있었다며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끝으로 상간녀와 전 남편을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 남편은 저를 애타게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했지만 제가 도와줄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뒤 그날 이후로 상간녀와 전 남편의 소식은 듣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며칠 뒤 한동안 부동산에 오지 않으셨던 사모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갑자기 찾아오셔서 놀란 상태로 인사를 드리며 차를 대접해 드렸죠.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어요? 나는 요 며칠 중요한 일 몇 개 처리하느라 정신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처음 봤을 때보다 얼굴빛이 좋아졌네. 저도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털어버리고 열심히 살아야죠. 지금은 걱정거리가 없어져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사모님은 잘 지내고 계셨어요? 아휴, 말도 마. 일 처리하는 게 쉽지 않다니까. 우리 집안을 속이고 내 아들과 결혼하려 했던 그 애는 결혼식 비용에 손해난 부분과 우리 가족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 보상에 대한 대가를 갚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이야. 아마 적성에 맞을 거야. 눈웃음 잘 치고 남자들 꼬시는 능력은 워낙 탁월하니까 딱 맞는 직업을 가지게 해줬지. 우리가 손해본 피해 금액만 청산하면 그때부턴 자유의 몸이지만 그 전까지는 건물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일 거야. 그리고 자네랑 살림 차렸던 그 남자는 죽어도 그 여자랑 떨어지지 않겠다네. 그래서 그 여자가 나한테 진 빚을 청산할 때까지 붙어 있으라고 그랬어. 나는 무상으로 직원이 둘이나 생기게 된 거지.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하잖아. 그리고 덕분에 내 아들 인생 구해줬으니 나도 그만한 보답을 해주고 싶어서 얼마 되진 않지만 아이들 키우는데 도움 좀 될 것 같아서 좀 챙겨왔으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사모님의 아들과 결혼을 하려고 했던 상간녀는 결혼식 준비까지 거의 다 끝난 상태였지만 제가 모든 진실을 밝혀버리자 그에 따른 손해난 금액이 상당한 거액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상간녀 집안에서도 바람 피웠던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사모님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상간녀의 부모님들까지도 알게 되면서 교사로서 유부남을 만난 딸을 용서할 수 없다며 내쳐버린 것 같았어요. 상간녀가 교사로 있던 학교에까지 소문이 금방 퍼져서 학부모들의 반대 의견으로 교사직까지 내려놓게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았죠. 결국 사모님이 운영하셨던 술집에서 상간녀는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남편은 그런 여자가 뭐가 좋다고 같이 술집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던 거죠. 제가 도움을 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모님은 저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쥐어 주었지만 저는 그 돈을 받진 않았습니다. 찝찝한 것보다 상간녀와 전 남편을 무너뜨렸다는 것 하나만으로 저에게는 돈보다 더 큰 걸 얻었기 때문에 사모님이 주신 돈을 받지 않았어요. 사람은 죄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죠. 상간녀는 자기 욕심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되었고 전 남편은 상간녀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었네요. 앞으로 저와 아이들의 인생은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뿐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천에 살고 있는 34살 여자입니다. 몇 달 전에 저희 가족에게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지냈었는데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이번에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네요. 2년 전에 언니가 갑자기 좋은 사람이 생겼다며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이유가 언니는 남자 보는 눈이 너무 없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게 집안 망신인 건 알겠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모든 상황을 알려드려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것 같아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그냥 한 귀로 흘러 들으시면서 언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반복이고 일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2년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꾸준하게 만남을 지속해 오자 부모님께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시며 질문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저 또한 언니의 마음이 궁금했고 함께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면서 대화를 주고받던 도중 언니가 이제 한 사람한테 정착하고 싶다는 말을 꺼내었네요. 그래서 지금 결혼하겠다는 말이야? 언제부터 그런 마음이 생긴 건데? 선종아, 제대로 된 남자랑 만나고 있는 거지? 너한테 조금만 물어보려 해도 워낙 숨기고 말을 잘 안 해주니까 여태까지 관심 없는 척 했다만 엄마가 얼마나 신경 쓰였는지 아니? 엄마,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런 걱정을 해요? 내가 아무나 막 만나고 다니는 줄 알아요? 정말 신중하게 선택해서 만나는 거라고요. 그런데 마음이 맞지 않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닌다는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년 동안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고 능력 있는 남자예요. 조만간 인사시키려 데리고 올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얼마나 능력 좋은 남자길래 언니 입에서 데리고 온다는 말까지 나오는 거야? 나는 저번처럼 또 이상한 상황 생길까봐 걱정이네. 그건 나도 몰랐던 건데 과거에 있었던 일을 왜 다시 꺼내는 거야? 기억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2번 다시 내 앞에서 얘기하지 마. 언니가 그 사람한테 빌려준 돈이 얼마야? 그동안 힘들게 모았던 돈들 사업한다고 전부 다 털어줬었는데 결국 그 돈 가지고 도망쳤잖아. 언니는 예전에 꽤 오랫동안 만나던 남자가 있었어요. 첫사랑이었고 정말 많은 것들을 내어주었습니다. 언니는 지속적으로 결혼하기를 원했지만 그 남자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며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계속 미루고만 있었어요. 그러면서 언니가 모아둔 돈을 계속해서 뺏었으며 결국 바닥까지 보이게 만들었었죠. 저희 가족 모두 그 남자의 얼굴을 알고 있었고 집에도 몇 번 와서 함께 식사도 했었기 때문에 정말 결혼할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더 이상 돈이 없다는 걸 알게 되자 그 남자는 조용히 사라져 버렸고 2번 다시 언니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핑계로 언니를 이용해 먹은 거였죠. 그날 이후 언니는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고 아예 다른 사람이 되어 버렸어요. 저희 가족이 알고 있던 순수했던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계기가 있게 되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며 언니를 버리고 사라졌던 남자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있었고 만남을 가볍게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조용히 만나오던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말을 갑자기 꺼냈고 저희는 그때 있었던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던 거였죠. 당연히 능력 좋은 남자라고 언니가 직접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솔직히 믿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도 불안해하셨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언니의 행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네요. 침묵을 지키고 있던 저희 남편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언니에 대해 대충은 알고 있어서 집으로 돌아와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불안해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언니는 그 남자와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잡게 되었고 알려준 날짜에 온 가족이 모두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약속된 날짜에 남편은 급한 일이 생겼고 저는 아는 지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 장례식장을 다녀와야만 했어요. 결국 저희 부부 없이 언니는 남자와 인사를 드리러 부모님 집에 들르게 되었네요. 저 또한 궁금하기도 했지만 장례식이 우선이라 나중에 기회 될 때 얼굴 보면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던 남자가 집으로 돌아갔다는 엄마의 말을 문자를 통해 알 수 있었고
저희 부부는 일정을 마치고 부모님 집으로 곧장 향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아빠 엄마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자리가 별로 안 좋았어요? 언니는 왜 화가 잔뜩 나 있는 거야? 말도 마라. 너희가 안 오길 천만 다행이다. 내가 정말 기가 차서 어떻게 된 게 많고 많은 남자들 중에 왜 하필 그런 남자야? 그 사람이 뭐가 어때서? 나는 좋기만 한데 엄마랑 아빠는 왜 부정적인 면만 보시는 건데요? 요즘 그런 건 거의 다 기본적으로 한다고요. 선정이 너 인생 막 살기로 한 거야? 도대체 그놈이 뭐가 좋아서 2년 동안 만나고 다녔던 거니? 성격이 좋아 보이는 것도 아니고 몸은 돼지에 그림까지 새겨놓고 금목걸이 금팔찌가 말이 되니? 누가 봐도 전형적인 동네 양아치 같은 놈을 내 사이로 받아들이라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남은 인생 함께 하기로 했으니까 그만하세요. 언니 미쳤어? 방금 아빠가 한 말 사실이야? 내가 두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엄마 아빠가 한 말만 들어도 결혼은 없던 일로 해야겠는데? 너는 알지 못하면 빠져 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왜 함부로 판단들 하는 거야? 이런 말 들으려고 그 사람 인사시켜 준 줄 알아? 누가 봐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야. 너는 왜 만나는 사람마다 그 모양이야? 그냥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속 편하겠다. 엄마와 아빠는 언니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가 않았는지 방문을 쾅 닫으시며 들어가셨고 언니도 눈물을 훔치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일단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있어봤자 좋게 해결될 것 같지도 않아서 돌아오긴 했지만 언니가 계속 마음에 걸렸었어요.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 부모님께서는 결혼에 대해 강하게 거부하셨고 언니는 무조건 결혼하겠다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엄마는 언니 때문에 쓰러지게 되셨고 아빠는 매일 술을 드시게 되는 안 좋은 상황들이 지속해 왔어요. 남편도 부모님의 말을 듣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얘기했지만 언니는 결혼시켜주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얼굴 안 보고 살 거라고 안 좋은 말까지 서슴없이 뱉어댔고 부모님은 그런 언니의 모습을 보며 매일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셨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양가 부모님의 상견례가 정해지게 되었어요. 언니는 그제서야 밝은 얼굴로 부모님께 사랑한다며 본래의 성격대로 돌아갔고 결국 약속된 날짜에 양가 집안 모두 한자리에 앉아 서로 인사를 주고받으며 분위기를 살폈어요. 저는 언니가 결혼하겠다는 남자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처음 보는 순간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었어요. 왜 저런 남자와 인생을 함께 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해 보였고 상견례를 진행하시는 부모님의 얼굴에는 그늘만 가득해 보였어요. 저는 아들이 평생 혼자 살게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역시 짝은 정해져 있나 봐요. 제 아들이 저렇게 참한 색시를 데려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어찌나 예의 바르고 인성이 좋던지 지금까지 노력해서 키워오셨다는 걸 느낄 수 있었네요. 결혼은 서두르는 게 좋겠죠? 둘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저도 제 딸이 갑자기 결혼한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지금도 놀라는 중이고요. 엄마, 이왕 상견례 하는 거 얼굴 좀 펴고 얘기하세요. 누가 보면 어쩔 수 없이 상견례장에 나온 줄 알잖아요.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잘 알고 계시죠?
어머님께서 저를 딸처럼 대해주세요. 정말 잘해주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 좀 웃어주세요. 장모님, 어디 불편하신 데라도 있으신 거예요? 앉은 자리가 불편하신 거면 좀 더 편한 의자로 바꿔드리도록 할게요. 선종아, 종업원 좀 불러봐. 여기 장소가 얼마짜리인데 의자를 이런 걸 가져다 놓는 거야? 나도 덩치가 있어서 의자가 계속 불편했었거든. 불편하신 거라도 있으세요? 저를 급하게 찾으셨다고요? 음식은 코스 요리라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나올 예정인데 한 번 더 내어드릴까요? 그쪽에 여기 식당 매니저라며? 그런데 일을 이런 식으로밖에 못해? 우리 장모님께서 자리가 불편하시다잖아. 그리고 나 지금 앉아있는 거 봐봐. 내가 이런 작은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겠어? 좀 더 제대로 된 의자 없는 거야? 비싼 돈만 받아먹으려 하지 말고 식당에 돈을 투자하라고. 이러니 장사가 안 되지. 빨리 가서 좋은 의자로 바꿔와. 매니저가 돼가지고 눈치가 왜 이리 없는 거야? 아들, 그만해라. 지금 한창 분위기 좋은데 왜 그래? 저분이 알아서 해줄 거야. 음식 시켰다. 드시면서 대화 나누도록 하시죠. 예비 형부는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고 저희는 그런 사람을 딱 보자마자 이 결혼은 정말 아닌 것 같아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제가 표정이 안 좋아지자 남편도 이건 아니라는 듯 고개를 흔들며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 예비 형부네 가족들은 눈치가 없는 건지 마냥 좋다고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은 결혼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며느리를 볼 수 있게 되니 기분이 좋으셨는지 끊임없이 웃으며 상견례의 분위기를 즐기셨어요. 이런 사람들과 딱히 할 말도 없어 보여 아무 말 없이 음식만 깔짝거리고 있는데 예비 형부가 그런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냐며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해서 어색하게 미소만 띠자 또다시 종업원을 불렀어요. 그리고 음식 맛이 형편없다며 어른들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셔츠 단추를 풀더니 몸에 있던 그림을 종업원에게 보여주며 어두운 분위기를 조성했어요. 음식이 다 식어서 맛이 없으니 다시 내어오라는 말에 종업원은 기가 눌려서는 급하게 따뜻한 음식으로 다시 내어주었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예비 형부는 혼자 흥분해선 자리에 털썩 앉더니 식당 서비스가 형편이 없다면서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표정은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언니는 뭐가 그리 좋은지 그런 예비 형부를 바라보면서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결혼은 저희 집안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언니를 화장실로 따로 불렀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걱정한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알 수 있었고 결혼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네요. 언니, 지금 저분이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아빠, 엄마 표정 봤어? 이건 불효나 마찬가지라고. 도대체 저런 남자가 어디가 좋아서 2년 동안 만나고 있었고 결혼까지 생각한 건데? 종업원한테 얼굴 들이밀면서 손 올려붙이려고 겁주는 거 못 봤어?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너는 여기까지 와서 또 왜 그러는데? 부모님이 허락하셨으면 된 거 아니야? 결혼시켜 주시겠다잖아. 그런데 왜 네가 이래라 저래라야? 저 사람이랑 함께 다니면 얼마나 든든한 줄 알아? 남자는 저렇게 듬직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무도 건들지 않잖아. 거기에다가 능력도 있고
모든 걸 다 갖춘 남자인데 여태까지 결혼 안 한 게 나는 그게 더 신기하더라. 만나야 될 인연은 언젠가 꼭 만나게 된다고. 나는 저 사람이랑 결혼할 인연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상견례 분위기 망치지 말고 조용히 자리만 지키고 들어가도록 해. 언니, 예전부터 느끼고 있었지만 사람 보는 눈이 정말 바닥이구나. 저런 모습이 듬직한 거라고? 아무도 건들지 않으니까 남자다운 거야? 사람들이 왜 저런 사람을 안 건드는지 알아? 똥이 무서워서 피해? 더러워서 피하는 거 몰라? 저런 사람들이랑 엮여봤자 좋을 것 하나 없으니까 그냥 말도 섞지 않는 거라고. 누가 봐도 인성 자체가 글러먹은 사람이잖아. 언니 인생 말아먹고 싶은 거야? 저 집안과 결혼하면 언니 인생 끝나는 거라고. 거기에다가 저 사람 손버릇도 있는 것 같아. 다혈질에 흥분하면 손부터 올라가는 신용을 하는 걸 보니까 언니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얼굴에 멍으로 가득해질 거라고. 당연히 지금은 서로 애정이 끓어서 그렇지 않겠지.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야. 내가 몰랐던 부분까지 전부 다 알게 되는 거라고. 이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한 선배로서 충고해 주는 거야. 나는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른데 내 인생을 왜 강요하려는 거야? 너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언니는 더 이상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대로 언니와의 거리마저 멀어질까봐 걱정이 되었고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너무 눈에 훤히 보였네요. 한참 동안 화장실에서 고민을 해봐도 이 결혼은 진행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남편을 따로 불렀습니다. 끝까지 침묵을 지킨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들어볼 필요가 있다 생각했어요. 남편은 상견례에 나온 저 사람들과 더 이상 대화 자체를 섞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리고 저런 사람 옆에 있다 보면 본인도 피해를 받게 될 수 있다고 남편도 무조건 결혼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네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어떻게 하면 결혼식까지 가지 않게 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운 뒤에 다시 상견례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좀 늦게 들어오자 기다렸다는 듯 예비 형부는 저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하더니 앞으로 언니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다며 본인의 능력을 과시하듯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동서는 원래 말수가 적나? 아까부터 궁금했었는데 무슨 일 하는 거야? 옷차림이나 겉모습을 봐선 그냥 월급쟁이 같은데? 일자리 없으면 내 밑에서 일할래? 주위에도 동서처럼 경제적으로 힘든 동생들이 꽤 있는데 내 밑으로 들어와서 일해주고 있거든.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니 남의 가정사에까지 관여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그런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필요한 말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원래 입이 무거울수록 실수를 하지 않는 법이죠. 너무 말이 많으면 자기도 모르게 가장되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저희 가족 문제는 제가 알아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저도 집안의 가장이잖아요. 나는 동생 같아서 도와주려 했던 거지. 불편하게 생각한 거야? 나는 지금 동서 벌고 있는 금액보다 훨씬 많이 돈을 쥐어줄 수 있는데? 지금 연봉이 얼마나 되는 건데? 어차피 일반 직장인이면 평균 연봉 3천쯤 되지 않나? 내 말이 맞지? 남 밑에서 연봉 3천 받아가며 일하는 거 힘들지 않아? 내가 하는 일은 워낙 불리해서 열심히 한 만큼 가져가는 거고 쉬고 싶을 땐 또 쉴 수 있으니
내 밑에서 일하는 게 어때? 나는 연봉 3억이거든. 남자가 이 정도는 벌어야 목에 힘주고 다니지 않겠어? 누가 봐도 우러러 볼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어야 남들이 무시를 하지 않는다고. 여기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 한번 봐봐. 돈 몇 푼 벌어보겠다고 고개 굽신거리고 온갖 안 좋은 말은 다 들어가며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살고 있잖아. 동서도 연봉 3천 벌어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겠어? 이제 곧 자식들도 낳을 테고 집안의 기둥이면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굵직해야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야. 내가 인생 선배로서 얘기해 주는 건데 돈이면 장땡인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 연봉이 3억이나 되세요? 정상적으로 벌어들이는 돈들인가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셔야 제가 마음이 바뀔 수가 있죠. 형님 밑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벌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비 형부는 굽신거리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기분이 상했는지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주위 사람들은 굽신거리며 고개를 숙였겠죠. 연봉 3억 정도라고 했으니 그 세력은 엄청났지만 그렇다고 그 돈이 어떤 식으로 벌어들이고 있는 건지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지키고 있던 남편이 기세에 눌리려 하지 않자 예비 형부는 자신의 겉모습에 기죽지 않는 남편에게 약간 당황했는지 더 강한 모습을 과시하려고 셔츠의 단추를 절반 이상 풀어헤치며 몸 안에 새겨진 그림을 의식하게 만들었어요. 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돼지의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저질스러운 몸을 보고 있던 제 눈이 썩어 들어갈 것 같은데 언니는 뭐가 좋은지 형부의 팔짱을 끼며 서둘러 결혼 날짜를 잡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형부가 여자들이 알지 못하는 남자들만의 무언가를 눈빛으로 주고받았는지 형부는 무거운 목소리로 상견례의 분위기를 조성했고 순식간에 양가 집안은 형부와 남편의 대화에 집중하며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동서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나 봐. 여기 가족들은 전부 다 나를 좋아해 주는데 왜 동서는 나한테 불만이 한가득인 것 같지? 내가 동서를 오해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는 태도나 모습을 보면 우리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 같은데 내가 느끼고 있는 게 틀리지 않았지? 잘 알고 계시네요. 저희 집안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위로서 한마디 드릴게요. 솔직히 가족 전체가 이 결혼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쪽 분처럼 몸에 그림을 그리고 자신의 재력을 과시해서 사람을 막대하고 예의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 형이 하도 고집을 부리고 무조건 결혼 진행하겠다며 난리를 치니까 어쩔 수 없이 상견례 장소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아직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도 이 결혼 반대하고 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제 아내가 처형과 화장실에서 결혼에 대해 반대를 했었고 저희 마음은 변하지 않고 있네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재력을 과시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야? 아버님, 지금 동서의 말이 사실입니까? 선정이와의 결혼을 반대하고 계시다는 게 확실해요? 저한테는 그런 내색 전혀 안 하셨잖아요. 선정이만 행복하게 해주면 되는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전부 다 털어놓겠네. 우리 집안은 성품이 좋은 사이를 원하고 있는데 자네는 한참 벗어나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선정이한테 몇 번이나 얘기했었네.
아마 선종이는 자네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겠지. 워낙 불같은 성격이라 난리칠 게 뻔할 텐데 알려줬겠나? 만약 내 딸과 결혼을 한다 해도 나는 자네를 사이로 받아들일 마음이 없을 테고 아마 내 딸과의 인연을 끊을지도 모른다네. 아빠의 말이 끝나는 순간 예비 형부는 손에 쥐고 있던 물컵을 바닥으로 강하게 던져버렸고 화를 억누르려고 참고 있었습니다. 물컵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깨진 유리 조각이 퍼지게 되었고 이 소리를 들은 종업원이 급하게 안으로 들어와 상황을 살피면서 깨져 있는 물컵을 급하게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비 형부는 종업원의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고 종업원을 가까이 불러 화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빗자루질을 했다며 당장 환불해달라고 종업원의 멱살을 부여잡았어요.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남편이 형부와 종업원 사이를 말리면서 분위기를 가라앉히려는데 형부가 자기가 종업원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었다고 남편을 강하게 밀며 바닥으로 패대기 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곤 비명을 질렀고 남편이 머리에 손을 올려 고통스러워하길래 급하게 달려가 확인을 해보니 머리에서 출혈이 나고 있었어요. 상황이 점점 악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언니가 한마디 했네요. 그러니까 제부는 왜 이 사람이 종업원한테 뭐라고 하고 있는데 끼어들고 그래요? 제일 싫어하는 짓을 방금 한 거라고. 내가 봐도 선을 넘은 것 같네. 언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이 사람이 말린 게 잘못됐다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알고는 있는 거지? 우리랑 정말 인연 끊을 작정이야? 한 번밖에 없는 상견례를 망친 게 누군데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냥 조용히 있으라고 얘기했잖아. 얼마나 오래 있는다고 그걸 못 참아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맞아도 싸지. 나 같아도 똑같이 했을 것 같은데? 상견례까지 와서 결혼 반대한다는 말은 왜 하는 건데? 가만히 있으니까 나를 아주 물로 봤었나 봐. 동서는 나를 뭘로 생각하고 있었길래 개념 없는 짓을 내 앞에서 서슴없이 하는 거지? 생각할 게 뭐가 있어? 그냥 동네 생 양아치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한 행동은 법적으로 처벌받는다는 거 알지? 이것 봐라. 너 지금 나한테 반말했냐? 내가 너보다 나이가 한참이나 많은데 어디다 대고 반말하는 거야?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만. 해볼 테면 해봐. 그럴수록 당신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되는 거니까. 장인어른, 더 이상 볼 필요 없으니 장모님 모시고 먼저 들어가세요. 여기는 제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놈은 공밥도 아깝지만 그래도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들, 이제 그만하자. 이런 식으로 해봤자 좋을 것 하나 없잖아. 어차피 이번에도 결혼은 물 건너 간 것 같다. 그만 돌아가자니까. 언니의 시어머님은 더 이상의 결혼은 불가능할 것 같다며 예비 형부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자는 부탁을 했지만 형부는 벌써 이성을 잃었는지 시어머님의 손을 뿌리치며 자기 몸 털끝 하나 건들지 말라고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시아버님도 그만하자며 눈치를 보고 있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리고 말았네요. 언니는 저희를 바라보며 형부 옆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고 있었고 부모님의 허락 없어도 결혼하면 되는 거라고 저희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고 말았네요. 남편은 넘어지면서 몸 안쪽에 달아두었던 배지가 빠졌는지 한쪽 손으로 출혈이 나지 않게 머리를 잡은 채
바닥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형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거지 같은 놈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며 막말을 퍼붓고 있었죠. 저희는 예비 형부의 말을 무시한 채 남편 몸에서 떨어져 나간 배지를 찾고 있었는데 시어머님이 바닥에서 무언가를 주워들자 얼굴빛이 사색이 되고 말았네요. 시어머님은 형부에게 손에 쥔 배지를 보여주었고 형부도 그걸 본 순간 얼굴이 굳어지더니 저희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천천히 일어나 시어머님의 손에 쥐고 있는 배지를 돌려받은 다음 몸에 다시 착용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형부는 사태 파악을 했는지 언니한테 왜 저희 남편이 변호사인 걸 말하지 않았냐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언니는 저희 가족 일에 형부가 워낙 관심도 없었고 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네요. 언니는 제가 남편을 데려왔을 때도 관심 밖이었고 밖에서 돌아다니는 걸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얘기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었겠죠. 더군다나 제가 봤을 때 남편이 변호사였다는 것도 아예 까먹고 지내는 듯 보였어요. 남편은 가슴에 배지를 단 뒤에 예비 형부에게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며 몸을 피했던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대신 담당 변호를 해주겠다고 명함 하나를 종업원에게 건넸어요. 종업원은 그날 식당에서 난리를 친 사람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그 자리에서 눈물을 보였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소송 걸게 해주겠다며 종업원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상해를 입힌 그놈을 법적인 처벌로 소송을 걸게 되었고 상견례 이후 언니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처벌 내릴 거냐며 인연 끊겠다는 말에 부모님께서는 차라리 딸 하나 없다 생각하고 인연 끊는 게 모두의 행복일 것 같다면서 언니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놈에게 소송을 걸면서 알게 된 사실에 저희 가족은 또 다른 충격에 빠지고 말았네요. 연봉 3억의 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람은 알고 보니 빈 껍데기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허세로 가득했던 정말 인간 이하의 쓰레기였습니다. 동네 음식점들 돌아다니며 오토바이 배달질을 하면서 연봉이 3억이 아닌 3천 정도 벌고 있다는 걸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니와 만나면서 보여줬던 재력은 전부 다 대출이었고 외제차는 렌트해서 빌린 거였네요. 그리고 조사를 받으면서 타인에게 함부로 손을 올려 구치소도 몇 번이나 들어갔다 하면서 전과 산범인 것도 알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의 안 좋은 모습들과 거짓들이 전부 다 밝혀지자 그제서야 언니도 정신을 차렸는지 부모님께 용서를 구했고 무조건 부모님 말에 따르겠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현재까지 용서해주지 않고 있어요. 또다시 그런 놈들을 만날까봐 이번에는 정말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중이네요. 그리고 오히려 저희 남편이 연봉 3천이 아닌 연봉 3억 정도를 받고 있지만 쓰레기 같은 놈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던 남편의 모습이 저는 더 멋있었고 자랑스러웠어요. 남들 앞에서 과시하는 사람들 중 정상적인 사람은 본 적이 없네요. 남편에게 손을 댄 쓰레기 같은 놈은 지금 구치소에서 썩고 있는 중이네요. 매번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사니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평생 동안 정신 못 차리고 살겠죠.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사람 조심하시길 바라며 한 번뿐인 인생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좋은 날이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